네, 이번에 방한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우리 사회에 세월호 참사 상처를 치유하는 데도 공을 많이 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치권에서는 특별법을 놓고 여야가 지루한 정쟁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번 교황 방한이 꽁꽁 얼어붙은 전국을 푸는데 좀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도 갖게 되는데요.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또 정군기 홍익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지금 사흘째입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정우 교수님은? 예, 저는 그 많은 메시지 중에 한국민들이 공동선을 향해서 서로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뭐 평화 얘기를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예. 남북도 갈라져 있고 그다음에 정치권 여야 갈라져 지금 세월호 특별법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데 공동선이 이제 특별법 만드는 거라면 잘 협력해가지고 좀 잘해봐라 그런 메시지로 받았습니다. 네. 김만음 원장님은 우리 이 교황께서 우리 사회 정치권에 여러 가지 메시지를 이제 던지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떤 메시지를 던졌다고 보십니까? 대개 우리나라의 종교들이 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만 개인 기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은 이번 교황은 사회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거였죠. 예. 지적하신 대로 한반도 상황에서 평화 문제를 얘기를 했고요. 예. 연대 협력을 얘기하면서 특별하게 또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뭔가 인간의 존엄으로서의 또 일자리를 갖지 못한 사람들 이런 부분에 좀 뭔가 자비를 베풀도록 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부분에 대한 눈을 돌리겠다. 당장은 지금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가족들의 문제를 조금 같은 연대 입장에서 보도록 하는데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화에 대한 이야기, 또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다는 말씀인데요. 자, 안보라 앵커가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번 방한에서 하신 말씀들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자, 안보라 앵커. 네,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저께 서울공항에 내리자마자 영접 나온 세월호 가족에게 한 말입니다. 가슴이 아프다,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있다면서 처음으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전에서 열린 미사죠. 성모 순천 대축일 미사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유가족이 준 노란 리본을 달고요. 세월호 침몰로 생명을 잃은 모든 이들과 고통받는 이들을 성모님께 의탁한다고 기도를 했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과 공동연설에서는 슬픔 속에 하나 된 대한민국 사람들이 공동선을 위해서 연대하고 협력하길 바란다고 당부를 했습니다. 교황은 발언뿐만이 아니라 기회가 될 때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직접 만나고 또 손을 잡아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슬픔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네. 자, 들으신 것처럼 우리 정치권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 말을 어떻게 지금 새겨 듣고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자, 교수님들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우 교수님, 네. 자, 우리 정치권이 뭘 가장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도 드렸고 우리 앵커가 또 얘기를 한 데서 보면 이제 공동선을 향해서 협력을 해라. 예. 그래서 여야의 지금 갈등의 문제를 협력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평화, 아까도 말씀드린 남북, 예. 여야, 뭐 진보 보수, 뭐 이런 거 다 좀 진영에서 예. 평화를 좀 추구를 해라는 그런. 그렇죠. 평화도 추구하고 좀 갈등 없이 좀 화합하고 좀 소통해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참 좋은 말씀이세요. 그런데 우리 정치권하고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김만음 원장님. 네, 저는 그래서 성직자의 리더십하고 일반 정치인의 리더십하고 어떻게 다를까. 성직자는 특히 지금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같이 감싸 놔주고 치유해주고 네. 아니면 같이 가고 이런 예. 것인데 그러면은 정치인들의 리더십은 어느 쪽인가? 저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 출발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 약자들 대해서 같이 가슴을 안아주고 예. 한다. 다만 정치인들은 현실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실천해 줄 수 있을까? 또 다른 여러 가지 국가적인 과제들이 있는데 이 과제 속에서 어느 것을 우선순위로 할 것인가? 예. 이런 실천적인 대안을 가지고 하는 건 다 한다는 차원에서 다르다라는 점인데요. 그 점에서는 최근에 여야다 문제를 좀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집권 여당의 경우도 처음에 세월호 참사가 터졌을 때는 자기의 문제로 정말 가슴 아파했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뭔가 조금 회피하거나 게임의 방식으로 처리해야 될 그런 골칫거리로 좀 생각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같이 가슴은 가지고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처리하려다 보니까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간다면 좀 얘기가 달라질 건데요. 네. 그 점이고 야당은 또 이렇습니다.
야당은 성직자들처럼 똑같이 그 마음이 아프다고 해서 같이 가는 것이지만은 현실적으로 이것을 치유하는데 어떤 대안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것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모든 문제를 풀 수는 없을 겁니다. 당장 아이들을 잃은 부모님들이 뭐 정치적으로 뭐 한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뭔가 고민하고 이것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걸 가지고 이제 설득도 하고 또 정치적인 실천되어야 될 것인데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한 가운데 원점에서 그냥 소리만 치는 것이 되다 보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이게 혹시 과잉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난 나올 소지가 있어서 네. 양쪽 다 출발은 바로 같이 마음을 가지되 현실적인 대안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저는요, 예. 뭐 이제 저희가 이제 정치평론가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온 걸로 생각이 되는데 예. 교황의 이번 방안과 메시지를 너무 정치권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건 너무 좁은 그 분석인 것 같고요. 네. 우리 사회 전체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느냐 이런 점에서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예. 이번 그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안은 우리 천주교가 정말 종교 본연의 자세를 잘 취해가지고 신도수가 20년 만에 200만에서 500만이 넘어서는 이런 그 세계적인 그 모범이 되기 때문에 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천주교뿐만 아니고 정치권, 사회를 전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좀 던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네. 오히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교황의 모습을 좀 보면요, 굉장히 소탈한 모습으로 또 화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정치권들 요즘 뭐 비리 의혹에 연루된 분들도 많고 특권이 많기로 좀 유명한 분야가 또 한 곳이 국회가 아닐까 싶은데 그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 국민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뭐 정치권하고 종교계하고는 저는 끝에서 끝에 있는 이런 그 영역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네. 그래도 우리 정치권도 이제 많이 그 좋아지고 있는데 네. 여전히 뭐 들어오는 뉴스 오늘 YTN 뉴스 보면 또 뭐 대여 공고에서 뭐 매덕원이 또 발견이 됐던 얘기 나오는데 네. 예. 우리 교황께서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소탈하고 이런 모습들을 정치권이 뽑아야 되겠죠. 근데 저는요, 네. 우리 언론이 너무 디테일한 부분에 뭐 헬리콥터를 탈 수 있는데 차를 타고 갔다, KTX 타고 갔는데 오늘 음성에서는 저는 그 굉장히 고령이잖아요. 네. 건강이 걱정됐는데 저 서울 가실 때는 그 헬리콥터 타고 가셨다고 그러니까 너무 네. 디테일한 것보다는 큰 걸 좀 봤으면 좋겠다. 예, 네. 예. 이 교황의 방안을 계기로 뭐 남북도 화해를 하고 우리 정치권도 좀 약자를 위해서 네. 뭐 뭔가 좀 변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를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지금 정치권 움직임은 어떤지 잠깐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죠. 김대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자, 교황 방안이 지금 좀 얼어붙은 정치권 분위기를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네, 일단 협상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야 모두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안으로 그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완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여야는 물밑 협상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새정치연합의 중진 의원들과 초선 등 의원들을 잇따라 만나 새누리당의 입장을 설명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특검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야당 측 위원들의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하게 요구해 왔는데요. 새누리당은 특검추천위원회 구성 비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여당이 추천하는 위원들의 경우에도 유가족 측의 의견을 반영해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측은 이를 확실히 명시화하는 등 담보할 수 있는 방안과 또 유가족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오는 18일 본회의는 물론 19일 7월 임시국회가 끝난 뒤 8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도 불투명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는 26일부터 예정된 국정감사 등 모든 의사일정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여야 모두 부담이 되는 만큼 18일 본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분리실시 법안 등을 우선 통과시킬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금처럼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계속 진행해서 임시국회 기간 중에 특별법을 처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전망인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안으로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이를 동력 삼아서 여야가 막힌 정국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대근입니다. 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풀려야 할지. 김만원 원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이거? 제가 그런 얘기했었죠. 성직자의 리더십하고 정치 리더십 구분했었는데 세월호 관련 지금 참사이든 아픔을 하는 분들의 마음 같이 출발하되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지금 이번에 절충했다가 중간에 지금 위야무야 된 이 안에 대해서
관련 가족들이 무엇을 우려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네. 답을 주면 된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네. 수사권을 주지 않으면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면 만약에 그런 우려가 발생했을 때 정부 여당으로서는 어떤 후속 조치라든가 책임을 지겠다. 마찬가지로 야당의 경우도 이런 것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우리 힘이 미약하다. 만약에 노력하겠지만 이거 안 된다면 우리는 정치적으로 무슨 책임을 지겠다. 이런 자세로 간다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안이 세월호 참사 관련 가족들의 안 그대로 100% 반영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네. 다음에 좀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좀 그렇게 봐집니다. 이해하고 또 설득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 정국 예. 교수님. 이번 전국 냉각의 책임은 사실 야권에서 제공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도 많은 원로 인사들이나 주변에서 언론에서 그래도 여권이 풀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YTN 보도에서처럼 특검 추첨 할 때 예. 유가족들 의견을 반영을 해라. 전체 유가족들 의견을 반영하는 쪽으로 해서 저는 협상을 했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 여당이 그 다수당이지만 그 대의제의 원칙인 이 다수결에 따라서 그 의사진은 못합니다.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이래서 이제 그 협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물꼬를 트고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국회 선진화법이 고쳐가지고요. 그냥 다수당이면은 그 다수결로 그 의결을 하고 또 소수당 거기다 책임을 지고 또 그 어떻게 또 다음 선거에서 심판을 받는 이런 그 민주주의의 본래 모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민주주의 본래의 모습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어떻게든 이제 여야가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벌써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넉 달이 됐으니까요. 이번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안을 계기로 평화, 또 화합, 소통 이런 모습, 정치권의 기대 국민들이 버리지 않도록 꼭 합의를 이끌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김만음 원장, 정국기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